자, 그럼 지금부터 21년 9월 모의고사를 시작으로 전체 복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0번 문제. 자, 사냥을 통한 상호 이타주의 호혜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지문이죠. 전체 해석을 다 해가면서 중요한 포인트 잡아드립니다. 갈게요. 자, 사냥이라고 하는 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발전시켰는지를요. 뭐를? 상호 reciprocal mutual, 상호 이타주의, altruism, selfless, sacrificial. 자, 품사는 명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생긴 게 비슷해서 생김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이 이타주의와 또는 사회적 교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교환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뭐가? 사냥이요. 인간은요 되게 고유하고 독특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영장류들 사이에서요. 뭐 때문이냐면 광범위한 상호 관계, 이타주의적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고요. 그 관계는 수년 또는 수십 년 그리고 평생 동안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영장류 속에서도 고유하다. 자, 일단 큰 사냥감으로부터 나오는 고기가 어떠냐면요, 그 양이 퀀티티가 exceed 초과하거든요. 뭐를요? 그 한 명의 사냥꾼과 그의 직계 가족이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단 말이야. 즉 surplus, 잉여가 남는다는 거죠. 이거 첫 번째 조건 하나. 게다가 두 번째 조건, 사냥 성공률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가변적이라는 거야. 예측할 수 없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이요. 뭐요? 잉여 음식이 남는 것들, 그리고 사냥을 언제나 성공시킬 수 없다는 그 불확실성. 이것이 바로 사냥을 했을 때 내가 다 먹지 못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장려했다는 겁니다. 그럼 장려하면 이거 손해 아닙니까? 응, 아니야. 왜? 자, 사냥꾼의 손해입니다. 뭐 했을 때? 걔가 먹지 못하는 음식, 즉각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남한테 줬을 때 그 사냥꾼에 대한 손해는 사실은 더 적어요. 레스예요. because 왜냐하면 그 사냥꾼은 그 모든 고기를 혼자 소비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이 안 되니까 상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대가는 적지만 하지만 이점은 크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결어나 아니 순서별이 되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점은 왜 크냐면 바로 그의 음식, 걔가 남아서 준 음식을 are given, 받은 다른 사냥꾼들은요 나중에 보답할 거거든요. 그 관대한 호의가 뭔데요? 내 남은 음식 줬던 거, 그걸 나중에 보답한다고. 언제예요? 처음에 음식 준 사냥꾼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음식을 얻는데, 즉 사냥을 하는데 실패했을 때 줄 거라는 것 때문에 나는 잠재적인 이득을 갖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냥꾼들은 뭐라고 있었다? 여분의 고기를 사실 버린 게 아니라 저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들의 친구와 이웃들 몸속에요. 자, 그래서 이 글은요 나올 건덕지가 되게 많은 글이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빈칸 추론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글의 순서도 매우 유효하고 문장 삽입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문법도 유효하고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거기다 더불어서 마지막 문장에 상징성이 있다고 그랬죠. 남의 몸에 저장한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베푼 것이 다른 사람한테 되갚음을 받으니까 서로 돕게 되는 거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꼼꼼하게 공부하기였습니다. 제목은 사냥에서 시작된 인간 사회에서의 상호 이타주의, 사회적 교류의 발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다음 갈게요. 자, 다음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단순한 것이 경쟁력이다 라고 하는 글, 자전거를 예시로 들었던 지문이었습니다. 때때로요 더 단순한 제품이라고요 뭐 하는 것이? 바로 기업에게 경쟁적 우위, 이점을 주는 게 바로 단순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만 해도요 자전거라는 걸 예를 들어보면 자전거가 반드시 많은 기어를 가지고 있어야 됐대요. 때로는 이렇게 종종 15개에서 20개까지 복잡한 기어를 가지고 있어야 됐다. 왜냐하면 의미상의 주어 그것들이, 여기는 대문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들이 최첨단이라고 여겨지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수동태 써야 되겠죠. 그런데 픽스드 기어, 즉 1단밖에 없는 거야. 되게 단순한 자전거, 이게 최소한의 특징을 가졌거든. 그게 훨씬 더 인기를 끌게 되더래. 뭐 하면서? 그 단순한 최소한의 기능을 갖는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더 많이 지불하더래. 뭐에 대해? for much less, 훨씬 더 적은 기능, 훨씬 더 적은 복잡성에 대해서 말이야. 그래서 이 자전거, 어떤 자전거? 디스바이크는 고정식 바이크, 단순한 기능을 갖는 자전거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지. 뭐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만 한 자전거들보다 말이야. 왜냐고? They do single thing.
그 1단 고정식 자전거는 딱 하나만 잘하고도 너무너무 잘해. 바로 복잡한 것들을 추가하지 않고 말이야. 뭐겠습니까? 자전거는 막 우리가 보통 오르막길 안 다니잖아요. 요즘 다 평지잖아. 그러니까 장고장 없이 출퇴근, 통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짱이죠. 괜히 기어 많고 복잡하게만 해봐요. 여러분 보통 복잡한 물건은 고장이 잘 납니다. 돈만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자 말하기를 회사들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뭐예요? 어떤 싸움에 빠져드는 걸요. 어떤 싸움인데? 스들의 경쟁 업체보다 서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이 복잡성을 늘리고자 하는 싸움 하지 말라고. as 왜냐하면 this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뭐? 복잡한 기능을 늘리려고 싸우는 것. 이것은 결국 증가시킬 뿐이라니까. 생산 비용만 증가시킬 거고 또 거의 확실히 수익성은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압박 때문에 서로 가격을 낮추게 될 거란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자, 제목은 매우 단순한 지문이죠. 단순 제품이 경쟁 이점을 갖다 준다. 제목은 여전히 그래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칭 추론 어법 무관한 문장 주제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지문 다른 것도 좋지만 문장 개수의 특성상 무관한 문장을 내기가 되게 좋은 지문이에요. 무관한 문장은 원래 6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맨 앞에 문장은 번호가 안 매겨져 있고 그 다음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겨진단 말이야. 그럼 이 글에는 처음 보는 문장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문장 그냥 고르면 되는 난이도 낮은 무관한 문장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뭐 들어갈까요? 반대말을 하겠죠. 복잡한 것이 뭐 대세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다음 갈게요. 32번. 자, 이건 뭐에 대한 글이었습니까? 자,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32번 지문이 주제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얘기를 절대 깔지 말라고 했어요. 선택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글은 경제활동 때문에 언어가 발전한 겁니까? 언어 때문에 경제활동이 발전한 겁니까? 그렇죠. 경제활동 때문에 언어가 발달한 겁니다. 경제활동의 목적으로 그 수단으로 언어가 발달한 거예요. 내가 얘랑 물물교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야. 언어가 그래서 발달한 거죠. 자,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가보자.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인간들이 발전시켰대요. 언어를 뭐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른 빈칸이었죠. 자, 우리는요 거래라는 걸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바로 거래의 핵심이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 바로 매우 유용하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당신이 누군가와 사업적 거래를 수행하려고 할 때요. 자, 2명의 초기의 인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인류가 해놓고 이 문장은요 사실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이랭귀지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언어에 의해서 뭘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could not only agree to trade free within both 나무로 만든 그릇 3개랑 6송이의 바나나를 언어에 의해서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교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는 그 교환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규칙, 조항들도 확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야, 너 이 그릇 만들 때 뭘로 어떤 나무 썼어? 라고 언어로 물어봐야 박달나무로 만든 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거 왜냐? 나무 어떤 나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 특수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는 너 이 바나나 어디서 얻었어? 이게 제주도 바나나인지 필리핀 바나나인지 원산지 중요하지. 이런 걸로 역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거야. 다 특정한 조항을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 사실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문장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그 사업적 거래, 방금 바나나와 나무 그릇의 거래는요. would have been 과거, 가정법, if 가정법 과거 완료죠. 거의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뭐만 해서는 using only gestures and confusing noise. 오직 몸짓 언어와 혼란을 주는 음성 언어 아니 기호 언어 아니 이런 소리만을 사용해서 불가능했을 거래. 그리고 그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뭐에 따라서 바로 언어를 통해 동의가 된 조항이 언어가 되겠죠. 이 조항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결속 유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바로 이 지점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대화를 해야 구체적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제가 언어 발달의 주요 원인이었던 겁니다. 대의 파악 기억하십시오. 대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어요. 중요해요. 선후 관계 잘 따집니다. 이거랑 이 문장만 보면 될 글이에요. 이 문장이랑 주제만 잘 봐두십시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이랑 마술의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은 속이면 안 되고 마술은 속여야 돼. 속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잘못한 실수까지도 다 속이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였죠.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 바로 과학이랑 무대 마술인데 그 차이가 뭐냐? 반면으로 시작하네요. 마술사는 자기의 실수를 청중으로부터 무조건 숨겨야 되는 반면에 과학에서는 어때요? 너는 무조건 너의 실수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돼. 알려야 되는 거야. 공공연하게. 너는 그렇게 쇼오프 보여준다. 그것들 뭐 your mistake. 네 실수를 다 보여준단 말이야. So that 뭐 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 너의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타산지석이죠. 자, 이런 식으로요. 당신은 활용할 수가 있어. 이점을 얻을 수가 있다. 바로 모든 사람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실수로부터 너는 이득을 얻을 수 있어. 뭐뿐만 아니라 해놓고 이 뒤에는 idiosyncrasy 이런 단어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냥 네 자신의 실수의 경험이라고만 해석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막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 이건 당연한 거잖아. not just니까. 네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남은 모든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였다. 자, 이건 한편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대. 어떤 이유? 자, 이것은 뭐였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거. 이건 또 다른 뭐의 이유? 우리 인간이 바로 모든 다른 종보다 더 똑똑한 이유야 해놓고 얘기들. 사실 이건 이유라고 말해놓고 맨 마지막에 다시 이유가 나온다?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봐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남의 실수로 배운다. 똑같은 내용이죠. 글을 그냥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편 우리가 똑똑한 이유인데 다시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여기 it's not that이라고 돼 있지만 해석할 때는 이유를 말한 거기 때문에 because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건 우리가 다른 동보다 똑똑한 거였죠. 똑똑한 건 이것 때문도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마지막 문장이 역시 의미가 있는 문장인데요. 단 not that or that but that이라는 큰 구조를 이해했다면 여기 있는 건 해석은 안 해도 돼요. 여기는 다 빼도 됩니다. 싹 다 빼도 돼요. 뒤에가 중요한 거야. 그것은 바로 that이야 때문이다죠. 우리가 이점을 공유하기 때문이야. 이점을 얻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죠. 어떤 이점인데 우리 개개인들의 뇌가 배운 거죠. 뇌라고 하니까 왠지 있어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획득했다는 말도 we learned랑 같은 얘기예요. 뭐로부터? From their individual histories. 이것도 그냥 other people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시행착오로부터 우리가 배운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똑똑하다라고 말한 거죠.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무관한 문장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다섯. 그러게 얘는 그저께 얘기 안 했지만 5문장이라서 무관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5문장짜리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무관한 문장이 나오는 후보에 들어가요. 무관한 문장 표시할 거고요. 그래도 제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제목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어법 문제도 괜찮아요. 안 나올 가치는 없습니다. 안 나올 가치가 없는 문제, 즉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법이랑 제목이랑 무관한 문장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4번입니다. 34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 더 오래 더 잘 기억하는 방법, 누구한테 듣는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발견하는 액티브한 적극적인 학습 방법이란 얘기였죠. 자, 지난 20년간 연구를 해봤어요. 과학적인 학습에 대한 과학 연구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뭘 보여줬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오래 기억하더래. 만약에 뭐 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스스로 발견한다면요. 뭐 하기보다 being told, 이게 수동태죠. 듣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요. 자, 이게 바로 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이분이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이분은요 절대 수업 시간에 lecture 일방적인 수업을 하진 않으세요. 그 대신에 자, 그 대신에는 이런 말 언제 쓴다 그랬어? 앞문장이 부정문일 때 쓴다 그랬죠? 그 대신에 그 교수님은요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대답하려면 그들의 숙제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뭘 요구하냐면 자, 첫 번째 우리 이 총 시험 범위 중에 콤마라서 뒤에 대시 가능한 게 몇 번 나오게요? 3번. 세 번이에요? 2번. 두 번인 것 같은데? 세 번이면 더 대박. 두 번이죠? 전 두 번을 기억하는데. 여기가 첫 번째죠. 여기 대 써도 되고 위치 써도 되죠? 둘 다 돼요. 선행사는 questions입니다. 그래서 수일치는 requires라고 하면 안 돼요. 리딩 보시면 안 됩니다. questions 보셔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런 거 잘 유념 있게 보세요. 분명히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어법으로 나올 겁니다. 분명히 하나 나올 거예요. 어법 문제로. 그리고 그 과제는 뭘 요구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의 모든 정보 자료를 취합하도록 요구한대요. 문제를 풀어내려면 말이죠. 이렇게 선생님은요 학생들에게 답을 그냥 던져주지 않습니다. 다시 그 대신에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작은 모둠으로 나눠서 그 문제를 그들 스스로 사이에서 풀어내게끔 만드십니다. 여기도 별표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주어가 학생들 아니 여기 주어가 희잖아요. 그럼 당연히 됨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재개념에서 언제 쓰는 거예요? 3형식이랑 5형식에 쓸 수 있는 건데요. 3형식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 재개념에서 쓰는 겁니다. 단 5형식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5형식일 때는 주어랑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죠. 이럴 때는 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다시 주어 동사의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가 같아지면 목적어랑 이 행동의 대상이 같아지면 이때는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 보시면 he asked student에서 he가 주어고 목적어가 5형식이죠. 얘가 목적어란 말이에요. 그럼 목적격 보호가 이 자리예요. 그럼 결국 브레이크 오프하고 또 디스커스 하는 건 전부 다 학생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은 학생들 스스로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댐셀브 져야 됩니다. 댐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댐돼 있어도 여러분 댐이 어쩌라고? 전혀 간과하고 넘어가기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댐셀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렸어요. 5형식이라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주술호응 관계를 보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이요 거의 모든 반학생들이 정답을 맞춰내고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맞춰낸 개념이 stick with them, 그들에게 오래 달라붙어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찾아냈기 때문이죠. 그들 자신만의 해답에 대한 방법을 스스로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자, 일단 어법 괜찮습니다. 방금 드렸던 부분 때문에 어법으로서의 가치는 살아있고요. 물론 5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5개 밑줄이면 어디 한 군데 나와야 되겠죠. 다른 데 밑줄을 쓸 수도 있고 또는 ABC 형태, 여러분 ABC 형태 선택형 어법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듣기보다 찾을 때 이건 이미 빈칸 나왔어요. 빈칸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너무 뻔히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제가 나오기에는 약해 보입니다. 어법하고 하나 둘셋 eventually stack with them. 네, 순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난이도는 되게 쉬울 겁니다. 순서로 나온다면. 순서 제가 안 적어드렸었죠. 여기서 무관한 문장 잠깐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 있는 무관한 문장은 제가 번복할게요. 여기 무관한 문장은 빼고요. 오히려 무관한 문장보다는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찝어줬니 이거?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뭐야? 어디야? 여기죠.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아무튼 여기도 맞아요. 여기 빠지는 건 맞고요. 빠져서 제가 순서로 보내드렸죠. 순서로 갑니다. 하나, 둘, 순서도 약해 보여요. 사실 정말 보수적으로 하자면 어법 말고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갈게요. 자, 다음은 경제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원래 보통 이런 용어 설명은 어휘 문제로 잘 나오는데요. 제가 어휘를 집어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약하기는 해요. 이해가 엄청 복잡한 건 아니라서. 가볼까요? 이 자이갈릭이라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리킨대요. 뭐냐면 어떤 잠재의식적인 우리의 경향인데
네가 너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떤 완료되지 않은 일을 계속 상기시켜 기억나게 한다. 뭐 할 때까지? 일단 그 일이 완료가 될 때까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요. 이 사람이 심리학자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뒀을 때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본 거고, 그 대상으로서 레스토랑에서 그 웨이터를 서빙하는 걸 보더니 그 효과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웨이터들이 기억을 되게 잘하더래. 주문 받은 거를 아무리 주문이 복잡할지라도 말이야. 뭐 할 때까지? 그 주문을 완전히 다 받아낼 때까지. 서빙할 때까지. 그런데 그 웨이터들은 그 후에는 그 주문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대. 다목적어, 지목적어 구문이었죠. 자, 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어법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얘는 어법이 가장 우선순위인 지문이에요. 매 문장마다 별표가 많죠. 빨간색은 다 잘 봐주셔야 될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그 자일가닉이란 이 사람은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두 개 하는 연구죠. ING. 첫 번째, 어른과 아이들 모두에게 퍼즐을 완료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 어른과 아이들을 퍼즐을 완료하는 동안 방해를 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완료한 퍼즐이 있고 완료하지 못한 퍼즐이 있는 겁니다. 그 실험 결과는 뭘 보여줬냐면 어른과 아이들 모두 기억을 되게 잘 하더래. 뭐를요? 결국 완료하지 못하고 방해받아가지고 안 끝낸 퍼즐 있지. 그 퍼즐은 그때 방해하셨잖아요. 그거요. 기억을 되게 잘해. 왜냐? 그 방해 때문에 더 잘 기억하더래. 뭐보다 방해받지 아니했던 그 퍼즐들보다라고 했어요. 네, 어휘 문제는 뺄게요. 이건 정통적인 어휘 문제는 안 나오고요. 반의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요. 사실 이건 물어보는 모양새는 제일 좋은 건 35번이죠. 이거 무관한 문장이었지. 하나, 둘. 이거 무관한 문장이 36문장이 남아있냐, 이거? 와, 이건 특이하게 두 문장을 줬었구나. 하나, 둘. 이게 무관한 문장이었다고? 와, 무관한 문장으로 이런 질문을 줬었다고? 왜 이렇게 새롭지? 자, 이거요. 요약문이 되게 좋아요. 요약문이 좋아요. 요약문. 완료되지 않았을 때까지 우리를 상기시키는 것 있잖아요. complete, not complete. 완료. done, finished, complete, finished, complete. 자, 완료 요약문으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이게 지금 핵심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상기시킨다. 이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자리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요약문은 무조건 유의어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단어가 있는 그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오죠. 위에 글에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보문을 찾아 쓰세요. 그렇다면 막 incomplete, complete, keep 어디 갔어? keep track of는 안 나오고 remind of you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일단 그게 유력하다. 본문 단어 가지고 요약하는 게 하나 나올 거고요. 자, 아무튼 얘는 제가 추가로 직보 전까지 하나 만들어서 다시 드릴게요. 샘플을요. 다시 정리합니다. 얘는 빈칸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빈칸은 제가 이건 다시 번복할게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빈칸보다는 설명문 어법 첫 번째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요약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약문이랑 어법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여기 싹 다 뺄게요. 빈칸 빼고요. 얘도 빼요. 주제도 빼요. 너무 뻔한 얘기라서 쉽게 안 나와요. 무관한 문장도 빼세요. 무관한 문장도 빼시고 어법이랑 요약문이랑 순서도 뺍니다. 순서도 빼요. 자, 이렇게만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36번이요. 순서별이었던 원래 지문이었습니다. 아, 이거 요 속담, 요 격언, 이 황금률 뭐요?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면 되겠지. 안 달라요. 왜요? 너랑 나랑 대접하는 방식이 문화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같으면 괜찮아요. 다르면 문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을 키우고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키우는 그것은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즉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담은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남을 내가 대접 잘해주면 대접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속담은요. 단일 문화권에선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화적인 개념,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말이에요. 다문화 환경에서는요. 거기는 말이나 몸짓이나 신념이나 관점 이런 게 전부 다 저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갖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속담이 의도치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상대방에 보낼 수 있는 건데 야, 내 문화가 네 문화보다 나은 거야. 니네 표현이 어쨌든 간에 내 표현이 이런 거니까 너도 따라. 라는 식으로 강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또한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하고 있다고 믿어. 즉, 난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되겠지? 하고 대접을 해. 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그것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그 방식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여섯 개죠. 7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문장 삽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순서 원래 나왔었고, 네, 얘는 여전히 끝에 무조건 통함기 하십시오. 이거 무조건 통함기 하시고요. 통함기랑 여기 있는 이시 가리키는 것 뭐였습니까?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warrior doing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ass communication. 글의 순서 없고 내용 일치 물어보는 것 없고 주제는 괜찮아요. 주제 괜찮아요. 저 황금률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주제 괜찮고 주제랑 서술형 영작이랑 지칭 추론이랑 이런 의사소통의 오류, reasoning, this sense of 제가 어휘를 안 집어줬죠. make sense,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통적이진 않지만 어휘 문제의 출제는 가능할 것으로 다시 판단이 되거든요. 자, 어휘 포인트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첫 번째 자리는 이 자리요. re-examining. 여기서 이 필자는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의미로서 re-examining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자리는 밑줄이 거져 있긴 하겠지만 정답 자리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ultural, same cultural. same 잡아볼까요? 자, same 한번 잡아볼까요? 2번은 same으로 갈게요. 이제 모노라는 뜻을 알면 당연히 같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답에 대한 단서가 되긴 하는 건데 얘도 역시 밑줄만 거져 있지 정답이 되진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멀티는 나왔고 different 여기 unintended 가볼까요? 의도치 않은 거 맞죠? 나는 선이라고 한 건데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는 거니까 의도치 않은 게 맞습니다. 여기 intended라고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대놓고 일부러 그런 거니까 이 개새끼 나쁜 놈이에요. 이건. unintended가 맞아요. 이 정도에서는 이제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3번은 정답의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intended 아니고 unintended입니다. 그리고 다음 4번은요. better than, worse than, 여기요. frustrating 이 자리가 되거나 좌절감을 주는 상황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어구 이거요. 이건 당연히 앞문장에서
의도치 않으리라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얘 정답이 서로 근거가 되죠. 근거가 되거나 아니면 해석되지 아니한다. not being interpreted. 요건 조금 약하다. 이건 왜냐면 단어를 제가 세 개나 밑줄 쳐서 여기 그럼 제가 지금 몇 개 걷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걷죠. 마지막이 여기 5회 의사소통 5, 6, 5까지 잡을게요. 출제 확률이 되게 높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구색 갖춰서 쉬운 정도의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까요? 통암기, 서술형, 지칭 추론, what we are doing 그리고 어법이랑 어휘까지 가겠습니다. 네 가지만 갈게요. 지칭, 빈칸도 마지막에 빈칸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휘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도 말했었죠. 아까 제목까지요. 37번 가겠습니다. 37번은 뭐였나요? 딱 실험문이었습니다. 요런 건 진짜 제가 이건 무조건 요약문으로 봅니다. 이건 무조건 요약문이에요. 무조건 막 안 내고 못 빼겠고 막 너무 내고 싶을 거야. 그 선생님도 이런 거는 무조건 요약문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 때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내가 어떤 부탁 성공시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그 전에 작은 부탁부터 해가지고 내성을 키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연구에서요, 자원봉사자인 척하는 연구진이 캘리포니아 어떤 동네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주민들한테 저기요, 저 큰 표지판 좀 설치해도 될까요? 저 안전운전 하세요라고 하는 되게 공익적인 건데요, 이거 저희 앞마당에 좀 설치 좀 할게요 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표지판이 얼마나 한대요? 하고 물어보니까 표지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자원봉사자인 척하는 연구진은요, 참가자들한테 그림을 보여주는데 엄청 큰 표지판이 아름다운 집의 전경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싫은데요? 거절했죠. refuse, turn down, reject 전부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중 특정한 집단에서는요, 무려 76%가 하세요. permit, approved, 승인,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왜 허락을 했나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들이 동의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이 설문 있기 2주 전에 더 과거에요, 이 특정한 집단 거주민들은요, 이미 다른 봉사자인 척하는 설문사인에게 요청을 받아 썼어요. 대각어 뭐 하도록요? 큰 거 말고 작은 약속 좀 해주세요. 저 창문에다가 안전운전자가 되세요 라고 하는 작은 간판 좀 붙이는 거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당연히 그 당시에 그것이 작은 표지판을 창문에 붙이는 것이 너무도 작고 단순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 특정 집단은 허락을 했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게 바로 똥을 밟은 거예요. 이때 시작된 것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죠. 뭐냐 하면 최초의 작은 그 약속이 아주 매우 깊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들의 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뭐요? 훨씬 더 큰 요청을 2주 후 더 미래에 받아들일 마음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했어요. 제가 이 지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뿅, 뿅, 뿅. 아니야. 순서는 나오기 그렇고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문장이 요약문이라서 얘를 빼고 이게 화살표로 내려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이게 선택지로 가는 겁니다. 원래는 지문이었지만 이 지문의 마지막 문장을 요약문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 자리에 이제 이니셜 같은 거나 빠질 수 있는 거, 이니셜 이 자리가 이제 A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제가 안 적어도 이거 밑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대로 있어. 밑에 그대로 있어. 그냥 마지막 문장이 요약문으로 간다고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 찾으면 돼? A 자리에서는 선택지에 이니셜이나 prior나 former나 previous나 preceding나 before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 이전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B 자리가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어. B가 마이너거나 억셉트일 거야. 그런데 그 억셉트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억셉트로 갈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 마이너는 뒤에 라저라고 하는 말의 반이었기 때문에 요약문 자체 내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어. 근데 보통 그런 문제도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 다 잡을게요. A 자리는 이거 이전에, B의 자리에서는 간단한 사소한 작은, 그리고 C 자리나 B 자리는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받아들일 가능성. 그래서 acceptability. 여기서요, 제가 살짝 더 수정해 줄게요.
이 C 자리는 accepted, approved라고 하는 PP 형태보다는요. acceptance 또는 permission 또는 permits 또는 permission만 갈게요. permission 또는 approved의 명사형인 approval 승인. 자, 이게 이렇게 생긴 걸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걸 찾으시면 정답이에요. acceptance, permission, approval. 승인, 허락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앞에는 likelihood가 붙어있긴 할 겁니다. 받아들일 가능성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기억해. 이전 사소한 거 수용, 받아들임에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 유형문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건 무조건 유형문입니다. 유형문 너무 좋아요. 유형문 너무 좋아요. 자, 근데 유형문만큼이나 유형문이 나올 건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어법도 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볼게요. Pretending to be surveyed, asking the if, reading 쓰여있는 to be displayed 전시되는 것 what like blocking 분사 수동태 대과거 될 리드는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고 대과거 서치어 혁명 request them accept large pretending to radiate organize was asked to make read such a small watch 애매하네. 자, 그래서 찝찝하니까 찝자. 그래도 안 나올 거야. 이러고서 나오면 찝찝하잖아. 제가 3개만 찝어볼게요. 자, 첫 번째 if요. 이 자리는 뭐냐면 if라고 되어 있지만 whether도 돼요. 그죠? that은 쓰면 안 돼요. if나 whether that이 선택형이라면 얘는 if나 whether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ask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형태잖아요. 뭐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if나 whether를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거기였고요. 여러분 학교 수업할 때 리딩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리드 자동사로 뭐뭐로 익히는 이라는 뜻이 있어 라고 하셨어? 한번 들었어? 그런 의미? 기억 안 나? locking 그리고 여기요 과거 완료 수동태 여기는 과거 완료가 왜냐하면 이 실험 자체가 이미 과거였는데 그것보다 더 2주 전인 과거에 했던 내용이므로 했었다 과거 완료 수동태 여기랑요 서치는 안 나올 것 같고 astonishing that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안 나올 것 같은데 2개만 찍어봅시다. 그래서 얘도 주제가 아니라 요약문이에요. 어법하고 요약문인데 요약문이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갈게요. 자, 다음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래요. 카페인 있죠. 카페인이 졸음을 쫓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완전한 불충분한 잠을 보충할 수 있는 100% 보충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2개나 있었죠. 기억나는 거 말해볼래요? 뭐하고 뭐해요 더? 그렇지. 오류도 생기고 또 하나 더. 맞아요. 점수도 낮아져요. 자,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여줬답니다. 카페인이 효과적인 건 맞아요. 뭐 할 때? 사용될 때 분사구문 PP 진통제랑 함께 사용될 때 두통 치료에 되게 좋다라는 건 다 알아요. 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있어요. 긍정. 또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도 있다. 카페인 섭취랑 그리고 하루 종일 이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잠에 깨어 있는 것 이것도 분명히 잘 밝혀져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60mg, 즉 차 한 잔 정도만 먹어도요. 이게 반응 시간이 훨씬 빠르대요. 깨어 있다 보니까 각성 수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까지 카페인이 갖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점 나오죠. 하지만 카페인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각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떤 정신적인 수행, 즉 공부 같은 거 할 때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건 완전히 대체하지 못해요.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자, 제가 이거 이 문장 마지막 문장 빈칸 추론 잡아줬지만 빈칸 추론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빈칸 추론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빈칸 추론 번복할게요. 왜냐하면 두 번 나왔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자, 카페인을 사용하는 것은요. 그래요. 했고. 그리고 연구를 해봤겠죠. 2018년 연구를 해봤더니 커피를 먹으면요. 카페인이 들은 커피를 먹으면 반응 시간은 분명히 빨라요. 누구한테서? 잠을 못 잔 사람이나 잠을 잘 잔 사람이나 이 반응 속도, 각성 수치는 높여주는 게 분명 맞아. 하지만 카페인이요. 잠을 자지 않은, 거의 자지 않은 집단 내에서는 실수가 많이 증가하더래. 자, 이게 첫 번째 카페인의 한계점입니다. 그죠? 잠을 안 자면 카페인을 섭취해도 깨어있긴 하지만 실수가 는다. 실수가 는다. 자, 게다가 이 연구가 또 보여준 게 뭐냐면 카페인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전제 잠을 거의 못 잔 사람이 카페인을 먹으면 잠을 잘 잔 사람들만큼이나 점수가 좋진 않다 라는 거였습니다. 수행 성과도 낮다. 실수가 많다. 수행 성과가 낮다. 사실 같은 말 아닙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점수가 안 나왔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실험이 시사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제 말하죠. 카페인만 먹는다고 해서 완전히 보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불충분한 잠을 말이죠. 그러니까 잠을 자라 이놈아, 잠이 보약이다에 대한 얘기였고, 내가 다인한테 물어봤었나 그거? 그래요. 네, 제목 괜찮아요. 일단 제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제목 나올 수 있고요. 쉽겠죠. 제목 나오면 쉬울 거예요. 제목이거나 주장이거나. 그리고 연결어가 얘가 되게 많았죠. 자, 골라 먹는 베스킨라빈스입니다. 연결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3개 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연결어 문제를 제가 어제 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연결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연결어는 같은 뜻의 다른 단어로 바꿀 거예요. 예를 들면 also는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moreover, furthermore 같은 걸로 바꿀 수 있죠. 이것도 하지만 but으로 바꾸거나 still, yet,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additionally는 아까 나왔던 also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also나 in addition이라든지 furthermore, moreover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결을 이렇게 앞뒤 논리를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말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말을 기억해놔야 이거 이 뜻이었는데 하고 찾을 거예요. 이거 그렇고 이거 뭐 하지만이고 이거 뭐 게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하게 이렇게 되죠. 첫 글자만 따면. 야, 너 잠 안 자고 카페인 또 하게? 안 돼 임마.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뭐 생존이죠, 생존. 알아서 하십시오. 나옵니다. 그런데 카페인 또 하게 이거 기억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맞추면 그때 얘한테 고마워하겠죠. 야, 카페인 또 하게 또는 하지만 게다가였어요. 그래서 연결어 살아있고요. 빈칸은 제가 없애라고 했었고요. 주제 괜찮고요. 자, 연결어 때문에 순서도 매우 살아있습니다. 연결어는 왜 순서가 다 직결됩니까? 그래 논리가 있죠. 순서의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법은 빼자. 어법은 뒤에가 죽어요. 1, 2번에는 요거 뭐 그나마 분사구문하고 현재 완료 나와 있지만 3, 4, 5번 뒤쪽에 나올 게 없습니다. 어법은 제외할게요. 근데 이게 제가 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되게 직관적으로 하는 거라 월요일 수업이랑 또 내용이 달라요. 아마 월요일 친구들 이거 영상 보면 그때 얘기 안 한 거 또 한다고 막 다른 얘기 할 수도 있다고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 자, 39번 보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기업에 성공 보상하는 거 무조건 돈 주는 거 말고도 말도 안 되지만 가능하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뿜뿜뿜 해주는 거예요. 성공을 보상하는 것이요 언제나 물질적인 즉 돈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되게 판매 성공을 인정해주는 특이한 방법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판매 부서 관리자가요 이 경적을요 사무실 밖에다가 비치해두곤 언제나 나와서 그걸 불어주곤 했답니다. 거기 판매사원이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요. 물론 그 소음료 방해되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해요. 왜요?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것은 놀라운 긍정적 효과를 가졌어요. 자, 그것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판매사업부서 관리자가 나와서 경적을 불어주는 것이죠. 때때로 그러니까 성공을 보상하는 것이 그렇게나 쉬울 수 있어요. 이시 가리키는 거, 대시 가리키는 거 다 같습니다. 그렇죠? 이도, 대도 다 같은 거예요.
나와서 경적 불어주는 거. 이것이 특히나 언제 이용한 거냐면요. 또래 경쟁사, 동료들의 인정이 되게 특히나 중요한 직업들. 서로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 판매 사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자동차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 직종에서요. 자, 그러니 당신도 한번 그때 봤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절대 머스트 쓰면 안 되죠. 자, 내가 이런 얘기는 이번 시험 범위에서 몇 번 했습니까? 슈레 PP 써야 된다, 머스트 PP 써야 된다는 거. 2번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 뭐 있어야 돼요? 누가 공부 열심히 했나 보자. 내 정보를 기록했으면 틀림없어. 그래서 호텔 나이스. 이것도 그들 중에 무조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얘보단 걔가 무조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좀 찌랭이 같아서요. 어쨌든 여기도 슈도 쓰면 안 되죠. 그럼 넌 봤었으면 틀림없어. 그럼 얘 직장 동료니? 나 몰라. 나 거기 안 가봤어. 이게 아니라 너도 어디 갔어? 너도 그걸 봤었어야만 했어. 근데 못 봤어. 그래서 아쉬워가 되는 거죠. 바로 나머지 판매 직원들이 자기를 위해 그걸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걸 봤어야만 했다. 네, 이건 첫 번째 문장이 이미 주제문이기 때문에 주제문으로 나오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죠, 사실. 너무 쉬워 보입니다. 주제는 한번 지워볼게요. 지웠어도 기억은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칭은 잘 받으십시오. 이 지칭에 관련되는 서술형은 괜찮아요.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데 이걸 영어로 다 쓰라고는 안 할 거예요. 너무 길어서. 이걸 우리말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시 가리키는 거, 대시 가리키는 거 다 공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어법은 이게 좀 약하다고 했던 이유가요. 얘는 살아있지만 얘 빼고 나머지가 다 죽어요. 자, 그래서 결론 어법도 지우겠습니다. 지워놨네요 원래. 어법 없네요. 잠깐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완전 깔끔하죠? 원래 이 문제가 이 문제였군요. 문장 삽입이군요 원래. 그럼 빠지고 순서 지울게요. 순서 너무 쉽습니다. 순서 너무 쉬워요. 지칭, 빈칸. 빈칸은 뭐였어? 빈칸도 지우라고 했어요? 빈칸은 지울까요 말까요? 빈칸 안 지울게요. 빈칸은 괜찮네요. 첫 번째 문장 빈칸은 괜찮습니다. 물질적인 방법 말고 자, 여기 판매부서 관리자가 해준 보상은 무슨 보상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무슨적 보상이라고 해요? 물질적 보상 아니면 비물질적, non-material 또는 좀 더 심리적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사이콜로지컬한 거 맞을 수 있죠. 그래요.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들은 걸로만 기억해 보십시오.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40번이에요. 40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거는 토론 주제요. 금방 끝이 나는 토론 주제와 끝이 안 나는 토론 주제를 줬을 때 언제까지 그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오래 가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두 사람이요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상호작용,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한 집단은요 그 토론 내용 자체가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정답에 대한 이 불일치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의되는 건 금방 뭐 있어요? 사형수에 대한 사형수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는 내라고 하겠죠. 당연히 냅니까? 뭐 그래요. 그렇지만 금방 결론이 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 그때 말했듯이 복제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쉽게 합의에 도달했던 학생들은 어때요? 뭐야 싱거워.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공부도 관심도 덜 있고 공부도 덜 하고, 야 참고자를 찾아보러 가자. 뭐 따로 찾아. 얘기 쉽게 끝나는데 참고자를 찾으러 도서관도 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드러났는데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 그 주제에 관해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준비한 그 다큐멘터리 필름이 있거든. 이거 이따가 점심시간인데 잠깐 볼 사람은 와 라고 했던 거야. 그랬더니 진작 합의가 끝났던 거기서는 그래도 18명도 갔어. 선생님 저 볼래요. 오늘 점심 맛없는 거 나온대요. 또는 오늘 축구 안 해요. 그러니까 가는 거야. 하지만
거의 절반의 학생들은 선생님 저 우리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그거 봐요. 거기 혹시 결론 나와요? 이런 식으로 불일치에 있었던 친구들은 영화를 보려고 절반이나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거 왜 머물렀냐 하면 너랑 나의 지식의 차이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열망인 거죠. 누가 맞는지 그 짱을 보자 했던 그 열망이 훨씬 더 강했다는 거예요. 뭐보다? 식욕이나 놀이욕 같은 것보다. 점심시간에 대한. 자, 그래서 이 글은 원래가 요약문이었죠. 이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했고 왜 그렇게 주제가 다르도록 경유가 되었을 때 했는데요. 자, 얘는 빠져도요. 어쨌든 간에 주제는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주제 나올 수 있어요. 주제 나올 수 있고요. 주제 매우 나올 수 있습니다. agreement. 하나, 둘, 셋. 문장 삽입 유효합니다. 문장 삽입 매우 유효합니다. 얘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얘가 훨씬 높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알아야 앞뒤를 다 알아야 되죠. 요 두 개는 원래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가져갑시다. 그대로 가져가고요. 질테른 욕구가 여기요 마지막 문제 빈칸 추론 이 대시 자리가 설명이란 말이야. 이게 만약 빈칸 추론이 나온다면 빠지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얘는 위에 있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 추론도 유효합니다. 빈칸 추론, 문장 삽입, 그리고 어법은 안 해줬죠. 빠졌고 빈칸 문장. 네, 그대로 갈게요. 얘는 원래대로 집어준 대로. 자, 41, 42입니다. 얘는 원래 어휘 문제가 나왔고 주제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살펴보죠. 자, 회사에게 니네 회사 실패했어라고 알려주는 건 되게 가혹하고 간단하답니다. 뭡니까? 회사 고객이 불만을 얘기하고 다른 회사로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불만이라고 하는 건 사실 회사 입장에서 다루기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덜 비쌀 뿐만 아니라 또 그 불만들은요, 판매자 회사가 잘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 이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판매자는 또한 고객의 불만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필자인 내가 기억하는 한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끈적거리는 선크림을 팔고 있다는 이유로, 끈적하다는 이유로 고객 불만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모든 거의 선크림들은 다 다소 어느 정도 다 끈적끈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우리한테 야 너네가 안 사, 딴 제품 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상대방 회사 거 산다고 해서 그게 크게 위험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걔네 것도 끈적거릴 거니까 고객은 돌고 돌 뿐이죠. 하지만 그렇게 그 불만이 우리에게 크게 가치 없다 해요 무시하지 않고 이 회사는 받아들였고 그것이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그때부터 연구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든 개발을 해냈습니다. 바로 끈적거리지 않는 선크림을 결국 만들어냈고요. 그걸 출시한 해에 무려 시장 20% 점유율을 달성하게 됩니다. 고객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개선한 한 가지 예였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는요, 그 반대의 문제예요. 즉, 끈적거리지 않아서 문제였던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제품은 끈적거리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 회사는 뭐였냐면, 바로 우표를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문제는요, 우표가 봉투에 잘 안 붙어요. 그렇게 봉투에 잘 안 붙는다라는 불평,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이에 대한 조치로 우표 제작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표 제작자가 대니아라고 분명히 말을 하더래. 지도 귀찮았는지. 뭐예요 그거요. 사람들한테 스탬프에다가 적절하게 물만 묻히고 침을 묻히든 좀 습기를 좀 하면 그거 잘 달라붙을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제작자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왓투도 어떻게 하지? 라고 경영진은 잠깐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래가지 않아 바로 결론에 도달했죠.
아, 뭐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우리 고객 모두님께 이거 다 적시세요. 각각의 거요. 라고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비쌀 거라는 거야. 뭐보다? 차라리 그냥 생산 단계에서 풀을 좀 더 첨가하는 것보다 말이야. 그래서 결국 경영진은 우표 제작자에게 지시를 했고 우표 제작자는 지시를 받았죠. told가 아니라 was told여야 되죠. 지시를 받았습니다. 말을 들었어요. 뭐 하라고? 풀 더 많이 발라 하는 지시를 받았고 그렇게 똑같은 문제, 어떤 문제? 우표가 봉투에 잘 달라붙지 않는 문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회사의 일화를 통해 우리가 공통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에요. 뭐 때문에요? 더 낫기 때문에. 뭐가 뭐 하는 것이? 회사가 이 소비자들이 불평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뭐 하는 것보다? 불평하지 마! 해서 다른 회사로 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평을 하고 들어주는 게 낫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불만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불만을 표하는 것이 쉽게 원활하게 해주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에다가 고객의 소리 이런 것들 만들어주면 되겠죠? 였습니다. 자, 긴 내용이었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제가 순서를 만들어 놨으나 순서는 너무 뻔하죠. 사실은 순서가 너무 뻔해서 나올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순서는 지우겠습니다. 너무 기승전결이 뻔한 내용이라 나와 보이진 아니하고요. 버렸다. 자, 내 세부 내용은 아직도 괜찮습니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온다면 그 정답이 될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여기에 얘네 선택이요. 그 우표에 풀을 붙이는 대신 고객에게 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마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자리 있죠. 어법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제작자가 지시를 받은 거지 제작자가 지시를 한 건 아니죠. 제작자가 풀을 바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작자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instruct가 지시하다잖아요. instruct가 지시하다야.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하고서 정답 4번 자리에 보면 이렇게 The stamp producer instructed 제가 만약에 4번이 된다고 치면 instructed to add more glue on the stamp. 자, 이거 T야 F야? 맞아 틀려 이거? 이거 틀린 거라고. 자, 이거 왜 틀린 거야 얘기들아? 능동이라 틀린 거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게? 이거 왜 이래? 이거 해석하면 우표 제작자는 우표에 풀을 더 많이 바르라고 지시했다가 된다고. 정답이 되려면 뭐여야 돼? was interested 똑같아. was told처럼 was가 붙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어법을 활용하는 함정이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시했다가 아니라 말을 들었고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 일치랑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법은 나올 수 있어요. 어법은 워낙 길어서 어법 어디든 내도 괜찮거든요. 빨간색은 다 잘 봐주셔야 될 거예요. 어법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가치가 있다고 했었던 게 무려 가주어와 가목조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통함기 무조건 해주세요. 그러면 쓰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밀려가지고 지금 어법이랑 세부 내용이랑
왜 서술형이 빠져있니? 서술형도 가야 되고. 그럼 됐죠? 됐어 그러면. complaints. 오케이. 자, 응. 언제 쉬나요? 지금 딱 쉴 거였어요. 하나 끝났잖아. 안 할까 보다.